네, 안녕하세요. 스프링 확장 라이브러리 자율과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동현입니다. 저는 현재 토스플레이스 서버 플랫폼 팀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플레이스의 전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한 가드레일을 만들면서 공통 모듈과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플레이스에서는 MSA 환경에서 여러 서비스가 개발, 운영되고 있는데요. MSA 환경에서는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들이 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업저어빌리티의 구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공통 기능들이 중복으로 구현되거나 그리고 반복되는 설정들이 계속 생기거나 혹은 잘못된 구성으로 인한 장애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개발자가 이런 고민들을 각각 해야 한다면 굉장한 리소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팀들에서 공통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실 텐데 플레이스에서는 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를 확장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제공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작업을 줄이고 동시에 안전한 구성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스프링 부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도 이미 스프링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시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프링을 확장해서 기능을 제공하면 새롭게 배우실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아주 많은 확장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러닝 커브 없이 기존 생태계 위에서 확장을 함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공통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도구 외에도 어떤 전략으로 공통 기능을 서비스 팀에 전달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전략으로서 게이트 혹은 가드레일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처럼 뭔가 통과하기 위한 검사를 받고 통과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설정을 쓰기 전에 뭔가 승인을 받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방지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비스팀 입장에서는 뭔가 승인 받기 위한 과정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느려지고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번 문의하고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리소스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방식을 컨벤셔널하게 강제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러닝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써도 되는지, 카프카 설정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레디스 구성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같은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게이트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결국 서비스 팀에게도 플랫폼 팀에게도 불편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복되는 문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속도 저하 이런 상황은 저희가 좀 피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략으로는 가드레일 전략이 있는데요. 가드레일은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드레일 전략을 택했고요. 위험한 설정은 자동으로 막아주고 기본적인 구성들은 좀 안전하게 제공하고 서비스 팀이 자율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은 개발자의 창발성과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설정 실수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개발자들은 자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철학은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런 철학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게이트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플랫폼 팀에서는 관문을 세우는 대신 팀이 저마다 찾아낸 길을 가도록 하고 각 팀의 방식을 배워서 조직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스도 이 철학을 따르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철학으로 토스플레이스 스프링부트 스타터라고 하는 친구를 설계하고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TSB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SBS는 플레이스에서 사용하는 스프링부트의 확장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레이스에서 개발되는 서버 전반에 걸친 공통 요구 사항을 자동화하거나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의 에코시스템과 그 외에 자주 사용되는 의존성들의 버전 관리와 검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래들 플러그인과 TSBS의 의존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TSBS의 핵심 목표는 이렇습니다. 사용하는 의존성의 버전에 대한 고민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TSBS의 의존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최대한 TSBS가 제공하는 코드를 알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 구성을 제공을 하고요. 일부 의존성들을 사용할 때는 구성에 대한 제한 사항, 잘못된 설정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구성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더 간단하게 쉽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틸리티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전략으로 설계하고 구현했는지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BS를 설계할 때는 제가 3가지 설계 원칙을 삼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알아야 할 것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 스프링이 제공하는 기능을 최대한 확장해서 제공한다. 세 번째, 다양한 구성에 대한 안전한 가드레일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공하면서 스프링에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개발자가 필요하다면 확장할 수 있는 많은 지점들도 제공합니다. 스프링의 인터페이스를 직접 확장할 수도 있고 스프링의 AOP를 활용할 수도 있고 빈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스프링에서 레디스 템플릿을 사용할 때 뭔가 커스텀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하고 싶다면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확장함으로써 원하는 동작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레디스 시리얼라이저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시면 레디스의 데이터를 쓰고 읽을 때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TSBS에서 스프링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간단한 배치 프로세서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확장한 배치 러너, 레디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때 압축을 지원하기 위한 컴프레션 레디스 시리얼라이저, 멀티레이어 캐시 지원을 위해서 캐시를 확장한 체인드 캐시 스탬피드 문제 방지를 위한 캐시를 확장한 프로볼리스틱 얼리 익스파이레이션 캐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OP입니다. 메서드 실행 전후에 횡단 관심사를 주입할 수 있어서 기존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도 부가적인 기능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AOP는 스프링을 써보셨다면 많이들 써보셨을 거라 익숙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지정한 메서드 패턴들의 실행 전후에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AO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API의 요청과 응답에 대한 로깅을 지원하거나 분산락을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혹은 하프카 리스너, 싱크, 스케줄들을 사용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트레이싱 로깅을 하는데 그때 컨텍스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빈 포스트 프로세서입니다. 빈 포스트 프로세서는 스프링에서 빈이 생성되는 시점에 개입해서 초기화 전후로 빈 인스턴스를 변형하거나 추가적인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등록되는 빈이 잘못된 설정으로 구성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빈 포스트 프로세서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두 메서드를 구현함으로써 빈이 초기화되기 전이나 후에 빈 인스턴스에 대한 조작이나 추가 처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서드 중에 포스트 프로세서 비포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빈이 초기화되기 직전에 호출되는 메서드고요. 애프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빈이 초기화된 이후에 호출되는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구현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메서드를 구현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때 로깅과 매트릭 처리를 위해서 프록시를 주입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엔티티 매니저를 설정해서 많이 쓰는데 이때 권장하는 기본 설정이 노락되어 있을 때 추가를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레스트 템플릿, 레스트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를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서킷 브레이커나 컨텍스트 프로퍼게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필터나 인터셉터들을 자동으로 주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토폴로지 리프레시라고 하는 관련된 설정을 꼭 추가해줘야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에 노드가 장애가 나거나 노드가 추가되는 케이스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런 설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디스 템플릿이나 레디스 캐시 사용 시에 자동으로 압축 기능을 주입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캐시를 사용할 때 중복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요한 기능들과 사례를 실제 코드 수준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전체 코드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좀 잘려진 부분이 많을 거라서 이 점 양해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코드가 궁금하시면 플레이스로 지원하셔서 출근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 TSPS 그래들 플러그인입니다. 이제 이거는 TSPS 그래들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전의 구성인데 이처럼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MySQL 커넥터 등등의 다양한 의존성 버전들을 개별 프로젝트에서 직접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러그인들이나 그래들 스크립트들도 개별 프로젝트들에서 중복되어서 작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개발자들이 매번 챙기지 않아도 되는 구성들이 매번 중복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존성들의 버전 세트들도 프로젝트들마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는 버그가 있는 예전 버전을 쓰고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는 또 최신 버전을 쓰고 있거나 이게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들 플러그인을 작성해서 제공하게 되었고요. TSPS 그래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구성하면 이렇게 TSPS 그래들 플러그인에 대한 버전만 지정하고 그래들 스크립트에서도 플러그인을 추가하기만 하면 많은 중복되는 구성들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들 플러그인은 스프링 부트의 플러그인의 의존성을 우선 포함하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내에서 반복되는 구성들을 자동으로 추가해 주도록 구현해서 그래들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중복되는 설정들이 없어도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존성 버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봄을 활용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고요. 대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버전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도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자동 구성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MSA 환경에서는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때 서킷 브레이커는 장애 격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모든 API 요청에 대해서 각 개발자가 일일이 잘 설정해두고 사용하기를 사실 바라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SPS를 사용한다면 호스트 단위로는 간단한 기본적인 서킷 브레이커 구성을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확장해서 호출하는 호스트 기준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해둔 인터셉터이고요. 이제 이거는 REST 클라이언트나 REST 템플릿을 위한 친구이고 웹 클라이언트를 위한 필터도 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스프링을 사용할 때 좀 가장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리잘런스 포 J를 사용했고요. 서킷 브레이커의 설정도 기존의 리잘런스 포 J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확장해서 REST 템플릿, REST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가 빈으로 생성될 때 서킷 브레이커의 필터 혹은 인터셉터를 추가해 줌으로써 빈으로 등록해두기만 한다면 호스트 단위로 동작하는 기본 서킷 브레이커가 항상 구성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분들은 사실 서킷 브레이커를 딱히 기본적으로 직접 추가하지 않더라도 서킷 브레이커가 항상 동작하는 상황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프링 캐시 사용 시에 캐시 이름을 중복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하나의 서버에서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현체의 캐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로컬 캐시, 리모트 캐시를 둘 다 사용하거나 혹은 리모트 캐시를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구현체의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현체의 캐시를 사용할 때 캐시 매니저의 캐시를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름의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때 캐시어블을 사용할 때 캐시 이름이 중복되어 있다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캐시가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캐시어블 어노테이션에 캐시 매니저 이름을 지정하면 그 지정된 캐시 매니저의 캐시가 동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매번 등록하는 것도 좀 귀찮은 일이라서 사실 많이 빼먹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TSPS에서 캐시를 쓸 때는 모든 캐시를 사전에 선언해서 사용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중복된 캐시 이름이 발견되면 실행 시점에 에러를 일으켜서 알려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빈 포스트 프로세서를 확장했고요. 캐시가 실제로 사용되는 지점이 있을 때 모든 캐시 매니저들의 이름을 검사해서 중복되는 이름이 있는지, 중복되는 이름의 캐시가 있는지를 검사하고요. 중복되는 이름의 캐시가 있다면 예외를 던져지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시를 딜리게이트하는 캐시들도 TSBS에서는 몇 가지를 제공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체인드 캐시나 PE 캐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캐시의 경우에는 딜리게이팅 캐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딜리게이트 되는 캐시를 직접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된다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디스 템플릿 사용 시에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스의 데이터를 쓰고 읽을 때 압축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버의 CPU를 조금 더 쓰긴 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TSBS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나 레디스 캐시 같은 걸 사용할 때 압축하여서 쓰고 압축하면서 압축 해제해서 읽는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압축과 압축 해제 처리를 위해서 컴프레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만들어 두었고요. 다양한 압축 알고리즘들을 구현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를 확장해서 컴프레션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를 구현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를 딜리게이트 하면서 주입받은 컴프레션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압축하고 압축 해제하는 작업을 하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빈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레디스 템플릿이 빈으로 생성될 때 밸류 시리얼라이저를 컴프레션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로 감싸서 다시 설정하는 형태로 조작을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레디스 템플릿이 빈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레디스의 데이터가 쓰고 읽어질 때 압축 기능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드가 좀 복잡해서 예시에서는 빠져 있는데 레디스 캐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레디스 캐시에서 사용되는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를 컴프레션 레디스 시리얼라이저로 감싸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캐시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압축 기능을 자동으로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캐시 스탬피드 문제 방지를 위해서 프로버빌리스틱 얼리 익스파이레이션 캐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E 캐시는 이제 옵티멀 프로버빌리스틱 캐시 스탬피드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직접 구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캐시 미스 시에 지터를 추가하거나 혹은 락을 잡아두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실제로 만료되기 전에 캐시를 재계산해줌으로써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링 캐시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캐시에 엔트리가 추가될 때 내부적으로 expiry 캐시 엔트리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어 두었고 여기에 value와 expiry가 같이 함께 저장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에서 조회될 때는 expiry를 통해서 남은 TTL, remaining TTL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논문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수식을 통해서 임계치를 초과했다면 캐시가 히트되더라도 강제로 캐시 미스로 처리하도록 해서 리로드 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PE 전략이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어떻게 완화하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데요. 저기 델타 K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논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델타가 0.214, K와 베타가 기본값인 1.0일 때는 리메이닝 TTL에 따른 만료될 확률을 보여줍니다. 여기 빨간 점이 이제 만료될 확률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 3초 정도 남았을 때부터 만료될 확률이 생기기 시작하고 리메이닝 TTL이 적어질수록 확률이 점차 커져서 만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보통 요청이 많은 상황이라면 저렇게 확률이 몇 퍼센트 단위로 커지기 전에 일부 요청이 조기에 만료 처리돼서 캐시가 재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캐시 스탬피드 문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PE 캐시를 실제로 구현한 코드의 일부분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밸류와 만료 시간을 함께 저장해 두고요. 값을 조회할 때는 TTL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TTL이 짧을수록 조기에 만료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수식을 적용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특정 익명치가 넣으면 밸류가 실제로 있더라도 널을 반환합니다. 이러면 캐시어블에서는 널이 반환됐으니까 캐시 미스 처리가 되고 다시 캐시를 재계산함으로써 캐시를 채워주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청이 많이 있을 때도 캐시가 실제로 만료되기 전에 조기에 재계산이 됨으로써 스탬피드 문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 캐시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딜리게이트할 캐시를 전달함으로써 간단히 구성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공되는 기능들의 사례와 실제 구현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후에 저희가 더 챙기려고 하는 계획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사실 스프링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런타임의 가드레일을 제공하는 부분엔 한계가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빌드하거나 서버가 실행되거나 혹은 린트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좀 더 잘 주기 위해 커스텀한 린트나 커스텀한 가벼운 정적 분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TSBS의 버전이 올라가거나 이제 스프링의 버전이 올라갈 때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혹은 기존의 코드들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끝인데, 사실 여기서 소개시켜드린 기능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구현해보고 싶으시거나 혹은 이런 모듈들, 이런 도구들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